월 30만원, 막 부업, 막 이런 거에 환장하지,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아요. 월 1억이라는 게 좋더라고. 뭐 합리화가 아니라 그냥 좋더라고.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좀 덜 하셨으면 마음에서 좀 추려봤습니다. 전 지금 생각해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24살에 친구가 페라리를 이제 몰았었는데, 페라리 타고 청담대로를 딱 달려봤는데, 그냥 배기음부터 그 묵직함이랑 속도랑 그 중압감이랑 다 달라. 완전 차원이 달라. 클럽 같은 데 가서 VIP 테이블도 잡아보고, 테이블 하나에 막 몇백만원 하거든요. 그런 걸 하룻밤에 쓸 수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빠가 차 6대 모는 재벌도 있었는데, 이런 오마카세 가서 이런 것도 막 먹어보고 해보니까 무슨 감정이 들었냐면 좋더라고. 뭐 합리화가 아니라 그냥 좋더라고.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또 하고 싶다는 감정이 너무 크게 들었어요. 이게 맨날 동네 포차에서 그냥 조개탕에 소주 먹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도파민이 다르고 자극이 다르고요. 그걸 하고 난 다음날 나의 동기부여 상태가 달라. 근데 그게 다 대부분 돈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는 영역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당장에서 월 300, 월 1000, 월 2000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 재무적인 계획을 대략적으로 세워봤어요. 대략 간단하게만 이제 말을 해드리자면 분기마다 한 1000만원씩 쇼핑도 해보고 싶고, 저 옷 되게 좋아하거든요. 차도 SUV 한 대, 뚜껑 열리는 차 한 대, 그리고 펜션도 하나 내 걸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가로 된 한강뷰 아파트 하나 있고, 뭐 먹고 싶은 거 여행 가는 거 다 쓰고도 그냥 위험하지 않는 상태. 그게 전 월 1억이라고 딱 잡았어요. 그렇게 이제 그냥 정처 없이 달려나가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돈 버는 공략집 네블스쿨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저랑 협업, 동업하자고 연락이 오고,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랑 월 1억 내외로 매달 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과정에서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충분히 시간을 좀 더 단축시켰을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좀 덜 하셨으면 마음에서 좀 추려봤습니다. 이런 걸 진짜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막 그렇게 대중적인 주제가 아니에요. 사람들 월 30만원, 막 부업, 막 이런 거에 환장하지, 월 1억이라는 게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 근데 아마 제 팔로워들 중에서는, 제 구독자들 중에서는 충분히 이런 거를 목표로 잡고 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가감없이 진솔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비밀은 찐팬이에요. 1년 전이랑 2년 전이랑 약간 좀 트렌드가 변해서 옛날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그래서 최근에 초고속 성장이라는 책을 이제 확장판을 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손임찬님 여러분들 아시죠? 오가타 마리토라고 30만 정도 되시는 이제 인플루언서이자 출판사 대표님인데 만났어요. 얼마나 많은 책을 내봤겠어. 베셀도 많이 올려봤어요. 떠오름이라는 출판사거든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다이렉트로 물어봤어요. 베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 알려달라고, 베셀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 대표가 옛날이랑 요즘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거기에 든 예시가 뭐냐면, 오은영님 있잖아요. 요즘 방송 많이 나오는. 옛날에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았던 시절에 이분이 인스타가 그래도 2만 명 정도 팔로워가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2만 명으로 공동구매를 했거든요. 얼마를 하루 만에 벌었는지 아세요? 정확히 14억을 벌었다고 했어요. 이게 거의 뭐 10만, 100만 해도 14억이 어려운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해내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도 이런 식으로 찐팬이 정말 강력했기 때문에 방송에 나오든 뭐라든 그냥 지금 다 잘 되고 인기도가 우주를 뚫는 거예요. 또 하나 예시로 들어드린 게 뭐냐면, 실제로 떠오름에서 요번에 율루카스님의 차가운 자본주의였나? 그거를 냈다가 아마 일주일인가? 경제경영 1등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되게 놀라웠던 게 뭐냐면, 보통 책을 내면 출판사에서 뭐 마케팅을 하던가 자사 채널을 통해서 콘텐츠를 발행을 하던가 퍼포먼스를 내던가 하는데, 여기는 율루카스님이 엄청 문체가 세잖아요. 닭대가리 새끼들만 뭐 이런 표현도 많이 나왔대. 그래서 이거를 엄청나게 순화시키고 검열을 했는데, 이 손임찬 계정과 핏이 너무 안 맞다는 거야. 에세이로 뜬 사람이고 사람들을 어루 달래줘야 되고 용기를 줘야 되는데, 닭대가리 새끼들아 막 자본주의에서 그냥 열심히 닥치고 해야 된다 막 이런 말을 쓸 수는 없잖아요. 카디뉴스 마케팅 푸시를 못했대. 근데 그런 거 일체 도움 없이 그냥 바로 자사 채널 하나로 경제경영 1등 가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구독자가 많다고 팔로워가 많다고 10만 100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찐팬이 진짜 강화가 되면 구매 전환율이 그냥 압살해버리는구나. 결국 팬장사 진성 DB 싸움이 이제 열리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찐팬으로 만드는 데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찐팬이 되는 세 가지 요소는 철학, 일관성, 강한 어필,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중에서 강한 어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철학, 제 소개글 무료 PDF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해를 하실 테고, 뭐 그거 아니더라도 뭐 스토리텔링 중에서 뭐 영웅적인 서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뭐 시중에 있는 문제점들을 싸그리 다 모아서 내가 타파하는 그런 회사의 철학. 근데 그거를 내가 왜 하려는지 뭐 이런 게 철학이겠죠. 그리고 일관성, 이랬다가 저랬다가 갈 때처럼 유들유들하게 휘둘리는 게 아니라 쭉 밀고 나가는 거야. 내가 점점 더 일관성 있게 강력하게 어필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 나랑 가치관 똑같다, 또 보고 싶고 공감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에도 너 뭐 권 팀장 알아? 권 팀장 내가 봤는데 뭐였다 하면서
이게 구전으로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인스타로 치면 이게 바이럴이 스토리로 터지는 거고요. 강한 어필이 전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타겟한 사람만 내 팬으로 만들려는 전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에요. 선택과 집중. 저는 표본이 넓어도 문제고 좁아도 문제라고, 둘 다 문제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고 대행사를 만약에 창업을 한다고 해요. 화장품만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내 타겟이야. 이 정도 괜찮아. 나는 기초 화장품만 하는 남자 뷰티 쪽 유통업체만 광고하는 대행사야. 과연 세상에 이걸 추리면 어떤 게 이게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더 미세하게 연령 특성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타겟을 정하라고 해. 저는 이거는 실제로 사업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냥 내뱉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타겟이 엄청 넓어도 문제예요. 광고 대행사를 할 거다. 뭔 광고 대행사를 할 건데, 콘텐츠 마케팅도 있고 퍼포먼스 마케팅도 있고 DB도 있고 뭘 할 건데, 난 그냥 회사가 연락 주면 다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 집중해도 안 되고 너무 선택권이 넓어도 안 되고, 표본은 넓은 것보다는 좁은 게 낫고 좁은 것보다는 적당히 좁은 게 낫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월 1억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 내가 뭔 지랄을 하던 날 믿고 구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찐팬을 얼마나 많이 만들고 이거를 강도를 높게 펼쳐가느냐, 그걸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철학을 정말 명확하게 세팅을 하고요. 철학에 담겨야 할 요소를 세게 넣어보세요. 그리고 이걸 일관성 있게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욕먹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 제가 악플을 좀 많이 달리거든요. 적당한 욕을 먹는 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긴 합니다. 그렇게 좀 세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핵심은 협업동업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저는 리스크를 진짜 극도로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업가들 중에서도 진짜 극보수적인 편에 속해요. 이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협업동업은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캐파를 무한대로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1000만원 벌 때나 2000만원 벌 때나 4000 벌 때나 리스크 자체가 아예 달라져요. 그러면서 위험도가 점점 늘어나면 이게 어느 순간 내가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냥 뭘 하기가 무서워. 협업동업을 잘 활용을 하면 그 불안감, 공포감을 좀 낮춘 상태로 잘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어떻게 잘해야 될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제가 몇 가지 좀 꿀팁들을 가져왔는데, 협업동업의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협업은 그냥 프로젝트 하나 같이 하는 거예요. 스터디에 만난 한 친구가 개발자인데, 내가 이번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야. 너랑 나랑 조인해가지고 너가 개발 보수까지 다 해. 나는 이제 콘텐츠 판매에 집중할게. 마케팅 집중할게. 너 나 잘하는 거 맞아가지고 쫙 하자. 그러면 너는 개발에 대한 노고를 인정하는 퍼센티지를 한 20%로 잡을게. 아니 뭐 30%. 그럼 내가 70%. 그래서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협업이고, 동업은 그냥 법인을 하나 세팅을 해. 그리고 거기에 퍼센티지 주주로 인터넷 전자서명을 딱 해버리는 거야.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게 동업이고. 이 차이입니다. 협업동업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 필요 없고 네트워킹을 꾸준하게 참여를 하면서 좋은 사람을 늘려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주변에 사람이 많아져야 돼.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해보면 알겠지만, 협업과 동업은 전통적인 방법, 비효율적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겁니다. 역설적으로. 막 연애 매출 100억 정도 내는 사람들도 허구한 날 미팅하고 네트워킹 파티 가고 스터디 가고 모임 가고 이러는 이유가 네트워킹을 늘리려고. 그 목적은 나중에 언제든지 협업과 동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나가고 연쇄적으로 쭉쭉쭉쭉 늘려나가는 방식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스터디 하나 나가,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이 지인을 소개시켜, 소개받아, 그럼 그 사람을 또 지인을 소개받아, 뭐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쭉쭉쭉쭉 늘려나가는 거야. 왜냐면 이제 만나다가 자기 지인 사업가들 얘기하거든요. 나 이번에 이런 사람 만났는데 인사이트 뒤졌다. 저 한번 소개시켜 줄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밥 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 진짜 꼭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가볍게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연쇄적으로 쭉쭉쭉 늘려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작게라도 협업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협업. 저도 초창기에 마케팅 교육 하나를 협업을 해보기도 하고, 비즈니스 교육을 동업을 해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짜잘한 것까지 다 합하면 50개에서 100개 정도 될 거예요. 협업해본 것만.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랑 협업을 해야겠구나,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서 협업을 해야겠구나, 이런 거를 몸소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아니라 남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일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어려운 거야. 왜냐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맥락이 다르고 변수가 너무 많은 거죠. 동업자들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그걸 가르칠 수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실전에서 부딪히면서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다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미친 듯이 뛸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거. 구했는데 그러지 않아. 그럼 그러게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탑재를 하면 협업이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좀 드리자면, 협업을 할 때 내가 여기에 최대의 지분을 가진 대표라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해야 돼요. 비록 여러분들이 퍼센티지가 낮을지라도, 이게 상식선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분이 70인 사람이랑 30인 사람이랑 누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70인 사람이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70이든 30이든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아요. 협업이 잘 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70이어도 70같이 행동을 해야 되고 30이어도 70같이 행동을 해야 되고, 대부분은 30이 지분으로 세팅이 되었을 때 저 새끼 일 안 하네? 난 30인데? 나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점점 내 일의 비중을 줄여나가. 그러면 70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협업을 잘하려면 내가 100%인 지분인 대표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일을 하자.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협업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랑 동업해도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보여요. 그때 딱 동업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방금까지는 이제 잘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협업 동업자를 잘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다면, 여기서의 필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제가 최근에 공유해드린 좀 내용이 있었었는데, 템플릿과 매뉴얼 두 가지.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나 영업사원이나 내 것만 잘하면 돼요. 캐파를 더 키우고 머리 하나가 더 끼는 순간부터 나만 잘하면 좆되는 그런 구조가 나와요. 진짜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점점 더 늘어나다 보면 이 짜잘짜잘한 일들이 엄청 많아지고, 그럼 이걸 다 기억을 못해. 그러면서 오차가 생기고 CS가 터지고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가 생겨요. 시스템을 점점 더 견고하게 체계적으로 짜다 보면 결국 내가 해야 할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나 관리를 하면 되는 거고, 그 자녀 시간에 일거리를 따오던가 아니면 다른 능력치를 개발을 해오던가 동업, 협업 이런 거를 좀 더 구해오던가, 전 그게 대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실무만 존나게 하는 대표는 전 무능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무조건 지속성이에요. 노력해라. 되게 뻔한 걸 알지만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로 영상도 많이 볼 거고 책도 많이 읽을 거고 노력해라 뭐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듣고 여러분들이 안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랑 거리가 멀어서 그래. 지속성이라는 게 기본이자 패시브인데 아무도 안 해. 저도 이게 제일 어려워요. 취미가 지금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라운지에서 술 먹고 뻗어가지고 다음날 갤갤거리는 거, 그리고 집에서 그냥 넷플릭스 드라마 보는 거. 이 두 가지 다 지속성에 해가 되는 취미예요. 술 먹는 거 어때요? 다음날 컨디션 작살나고 하루를 그냥 통으로 날려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뭘 하냐면 술 먹고 빨리 깨는 저만의 루틴을 만들었어요. 술 먹고 다음날은 뭘 하고 뭐라고 해서 6시 이후에는 다시 조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게.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죠. 드라마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다음 편이 너무 기대돼. 옛날에 한번 종이의 집 그거 봤을 때 제가 미쳤었거든요. 한 3시 반, 4시까지 맨날 그거를 봤던 거야. 보다가 이제 다음날 일어나지도 못하고 부랴부랴 막 1분 전에 출근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것도 또 저만의 룰을 만들었어요. 하루에 최대 2편까지 볼 수 있고, 시리즈를 한 2-3편을 봤다 그러면 전 정지를 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다시 일도 열심히 하고 이쯤 되면 이제 드라마가 쌓였다. 그때 다시 이제 결제를 하고 끊어버리고.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저도 지속성을 잡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지속성을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최근에 제가 만난 지인 사업가 최고 수준,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친구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 알아서, 그때 이 친구가 22살이었거든요. 제가 이 친구를 봤을 때 그 굉장히 귀여운 이제 파닥파닥 화러회 같은 이제 친구가, 야 이거 저 할 겁니다. 한국에 일론 머스크가 될 겁니다. 일론 머스크를 실제로 제안해서 만날 겁니다. 막 엄청 떠들고 다니는데 엄청 열심히 열정을 품는구나, 생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거를 이제 외치고 다니는 걸 계속 지속을 하면서 한 번도 안 멈췄어. 매너리즘이라는 걸 느낄 새도 없었어. 이 친구는 목표가 명확하니까. 그렇게 쭉쭉쭉쭉쭉 가니까 지금 한 달에 1억을 요번에 벌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아무튼 이걸 예시로 든 이유가 과거랑 비교를 했을 때 지속한 애들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똑같은 사람들은 뭐냐, 지속을 안 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사례에서도 한번 이걸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 중에, 여러분이 실제로 연관이 있는 사람 중에 6개월, 1년 전에 만났던 사람의 지금 일치월장을 해버렸어. 그러면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와, 쟤는 6개월 동안 뭘 했을까? 그럼 나는 왜 지금 저 정도로 성장을 못했지? 굉장히 배가 아픕니다. 찢어질 듯하게 배가 아파. 나는 못했거든. 쟤는 했고. 비교하는 거예요.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제가 봤을 때 끝난 지 오래입니다. 노력하면 다 된다. 천재는 노력으로 이길 수 있다 하는데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실용부자들은 뭐가 있어요? IT, 코인, 스타트업. 노력으로 됐을까요? 노력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베이스로 깔린 상태에서 스마트하게 인생을 배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노력이라는 거를 높게 평가해서 이거를 실행했다고 잘했다고 뿌듯해할 게 아니라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다.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디까지 지속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항상 답변을 드리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직전까지 그냥 일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원래 기준점을 이렇게 맥스로 잡아야 살짝 밑까지 가는 거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는 사실 아침부터 자기 직전까지 이거를 일주일 한 달
반복을 못해요. 인간은 나태함, 게으름이 베이스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출퇴근, 평일줄만 이런 개념부터 없애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기 직전까지 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해야 돼요? 누가 정했어? 왜 주말은 쉬어야 돼요? 인식부터 깨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쫙 하고 상위 1%의 수입을 가져가시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느낀 월일억을 버는 데 있어 좀 핵심 3가지였고요. 그리고